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건강과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간, 바로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상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보건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누런 치아가 고민이에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장님을 뵈니까 벌써 6월 한 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느끼는데요. 네, 잘 지내셨나요 원장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원장님 오늘 저희가 누런 치아가 고민이에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네. 짧게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서비스업을 하는데 손님들께 어느 때보다 웃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멀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웃는 모습이 어색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하면서 누런 치아 때문에 잘 웃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런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네. 네. 이런 고민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치과 분야에서도 미용 치료, 미용 치과가 어느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미소라 그러죠. 스마일. 그 미소가 우리 그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지런히 하얀 이가 보였을 때 더 그러는 심미적인 부분이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호감이 가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누런 치아, 이렇게 치아가 변색되고 착색되는 그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원래부터 좀 타고나신 분들, 이제 네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외인성으로, 즉 이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치아의 착색, 치아의 변색,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타나는 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내인성, 즉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은요, 몇 가지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발생학적으로 치아가 만들어질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치아는 구조물 상으로 보면 안에 제일 내부에 신경 조직, 혈관 조직 이런 연조직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그 바로 옆 바깥쪽으로 아주 두꺼운 층으로 상아질, 영어로는 덴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물이 이 신경과 혈관 조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이제 이게 치아가 이제 변색이 됐느냐 아니면 하얗게 예쁘게 됐는 그 색깔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에나멜
범랑질이라고 보통 한국말로 그러는데요. 요 부분이 있고요. 뿌리 부분은 아무래도 치아가 뼈에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섬유질이 잘 침착돼서 치아에 잘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백악질, 영어로 세멘툼 이렇게 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범랑질, 에나멜층이 이제 발생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형성이 되는데 장애가 생기면 이 안에 있는 상아질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네. 치아가 노랗게 이제 타고나는, 그다음에 이 범랑질이 이제 미네랄이 침착이 되면서 미네랄의 정도가 높을수록 맑아지는데요. 이 부분이 미네랄이 어떠한 이유에서 좀 덜 침착이 되면 좀 뿌옇게 어떤 투과성이 아닌 이런 뿌연 색깔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1950년 60년대 그때 이제 우리 항생제 중에 네.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신약이었죠. 아, 네.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페니실린 이외에 또 다른 항생제가 이제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한다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약을 섭취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임산부들도 모르고 이제 섭취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투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 약품이 요 항생제가 이게 경조직, 우리 치아와 같은 뼈와 같은 이런 경조직이 만들어질 때 침착이 되는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년이 많이 되셨을 텐데 한 5, 60 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까맣게 띠를 띠고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변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좀 돼서 예전에 네. 수십 년 전에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한국의 이제 진해랑 청주 이 두 부분에서 상수도 불소화 작업이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농도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잘 조절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좀 불소가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치아가 변색이 되고 치아가 약해지는, 네. 충치가 오히려 더 잘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변색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내인성으로 이제 그렇게 타고나신 거죠. 이제 이거는 이 치아가 만들어질 때 나타난 장애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외인성,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습관하고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 이제 니코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치아를 이제 변색을 시키고요. 음식, 커피들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커피에 의한 변색. 그다음에 우리 뭐 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착색, 오랫동안 이제 장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착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 구강 세척제, 우리 보통 가글 솔루션이라고 하는 리스트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구강 세척제에서 오는 또 착색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구강 이런 가그링을 할 때는 사실 치아를 위해서 하잖아요. 네. 혹시 언급해 주셨던 그 불소 함량 때문에 관계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알코올,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좀 들어 있는데요. 아,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갈색으로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변색이 되면서 네네. 치아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착색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요. 네네. 결과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니코틴 침착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경향으로 이렇게 네. 침착이 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불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 또 세척제, 소위 말해서
소금물도 불순물이 많습니다. 정제가 되지 않은 아.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소금물에서도 네. 이제 까맣게 이렇게 점점이 착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녹차나 네. 이제 이런데 녹차에도 이제 불소가 많이 들어 있고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구취 제거에도 좋은데요. 이렇게 녹차 또는 녹즙 이렇게 이 안에 이제 그 좀 미네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 미네랄 네.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침착이 돼서 착색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네.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또 소금물도 조금 놀랐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매일 밤마다 소금 양치를 이렇게 꼭 하고 네, 자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워낙 이제 그 치아에도 좋다는 잇몸, 네네. 네, 질환에도 좋다 그래서 네네. 하는데, 이 네네. 소금물은요 조금 주제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이 네. 소금물은 조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정제를 해서 불순물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소금물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소금물을 했더니 부어있던 잇몸이 아팠던 잇몸이 좀 많이 가라앉더라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증적인 요법인데요. 소금물은 이제 우리 몸의 체액보다 보통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면 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 잇몸 속에 들어있는 체액이 소금물의 높은 농도를 향해서 빠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었던 잇몸이 좀 가라앉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좀 잇몸이 우리 보통 통증은 되게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데 네. 압력이 떨어지니까 통증도 같이 저하가 되는 그런 거를 느끼시기 때문에 소금물이 양치가 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체액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시면 입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오시게 될 거예요. 네네. 너무 많이 빠져서. 네네. 그럼으로써 잇몸이 오히려 더 자극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만일 하신다 그러면은 좀 생리적인 그런 식염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아까 얘기했던 삼투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통증이 뭐 급성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한테는 별 효과 없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소금물은 저는 그렇게 꼭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양치 잘 하시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구강세척액, 담배 음. 여러 가지 외인성에 의해서 치아 주변에 까맣게 띠가 생기는 그런 네. 착색이 일어나는 경우는 양치하시는 습관도 조금 연관이 있고요. 그렇게 착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어딘가 칫솔질하는 방법이나 치실 쓰시는 방법 등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착색입니다. 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물론 소금물은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후천적으로 생긴 이런 변색이나 착색 같은 경우는 니코틴, 바로 흡연, 네. 커피, 녹차, 예를 들면 또 김치, 네. 또 리스테린 같은 이제 구강 청결제, 네. 또 때로는 이런 소금물 같은 네. 경우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돌아가서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지키면 네. 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네. 양치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 치아는 네. 또 미네랄 정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10대 때 20대 때 이때는 치아가 조금 더 하얗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미네랄 정도가 조금 적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약간 뿌옇게 아까 뿌옇다고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되면서 약간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 치약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미네랄 부분이 계속 치아에 침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치아가 에나멜층이 좀 맑게 되고요. 이렇게 맑게 되면 그 내층에 있는 상아질이 통투과해서 보여서 좀 누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미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또 맑은 그런 에나멜층이 충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대로 좀 지키는 거를 좀 원하고요. 미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 이제 우리 동양인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다른 커뮤니티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동양인들 치아를 이렇게 보면 이 에나멜층이 다른 그 에트닉 그 있으신 그런 분들하고 비해서 조금 좀 얇지 않나 싶고요. 아, 네. 네, 그렇게 얇은 부분이 어떤 미백 효과에 있어서는 네. 조금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에나멜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미백 효과는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들보다는 다른 이제 인종. 예, 뭐 백인이나 이제 흑인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는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동양인들한테 잘 효과가 좋으면 많은 분들이 비니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미백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비니어 같은 보철물을 이용해서 하얀 치아,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려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면 이렇게 미백 효과가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한 미백 치료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강한 그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치료할 때는 뭐 2에서 4% 정도 이 정도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쓰는데 치아 미백에서는 10%가 넘거나 또 이제 약간 다른 과산화수소의 이제 또 이런 패밀리 그런 그 계통을 쓰면 한 3-40% 정도 되는 네. 그런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까지 또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한 2단계 우리가 보통 치아를 이제 밝기에 따라서 이제 세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세분이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한 2단계 정도만 좀 하얘집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음식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댁에서 계속적으로 그 매일매일 댁에서도 이제 터치업을 하면서 미백을 해야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귀찮은 일이 되기는 네, 하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저도 대학교 때일 거예요. 치아 미백 이런 스트랩이 네, 이렇게 네. 치아에 붙여서 뭐 15분이나 30분 정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미백 효과가 난다 해서 네. 뭐 치약 뭐 네. 이런 거보다도 훨씬 좋다 해서 네네. 써봤어요. 근데 초반에는 몇 번 하고 잘 못 느꼈는데 한 3-4번쯤 가니까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시리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쓰질 못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과산화수소 레벨에 네. 따라서 함량에 따라서겠네요. 그런 케미컬. 그렇죠. 네네.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미백 치료제, 미백 치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네. 성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치아에 그 에나멜층에 침착이 돼서 투과해서 들어가서 사실은 치아를 하얗게 표백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의 굴절도를 변화시켜서 치아를 밝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이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를 내서 이제 뭐 피라든지 이제 그런 게 옷에 묻으면 이제 그거를 없애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는데요. 이 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이제 그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표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치아는 사실은 그렇게 표백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미백 치료의 기전을 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빛의 굴절도를 변화시키면서 활성산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들이 농도가 높으면 그 안에 있는 상아질까지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제 지각 과민이 나타나가지고 네. 굉장히 시립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가 너무 시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충치도 없고 잇몸도 괜찮고 다 괜찮으신데 이가 많이 시려하세요. 그래서 그때 여쭤봐요. 혹시 미백 치약 쓰세요? 하면은 한 90%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거를 좀 피하시고 네. 다시 이제 불소가 좀 들어가 있는 치약으로 바꿔서 생활을 해보세요. 하면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해결이 됩니다. 네. 무조건 아무래도 뭐 화이트닝이 된다 하는 제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쓱
그런 고민을 오늘 또 네. 사연자처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쓰게 되시잖아요. 네네네. 네,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이 미용은 분명히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치아가 좀 노랗기는 하지만 미네랄 정도가 괜찮고 그 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의 치아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오히려 건치라고 하는 부분은 음. 하얗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저희가 네. 바라보면 치아가 아주 맑고 에나멜층이 그 강도가 아주 탄탄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아주 매끄러운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 건치 또 이런 부분은 충치랑도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아가 건강한 치아니까 네. 너무 약간 노랗다고 해가지고 이제 심적으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네. 건강한 치아일 수도 있으니까 음. 자신 있게 웃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럼 사연의 주인공 바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시죠. 누런 치아 때문에 잘 웃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혹시 어떻게 관리를 자연적인 방법, 좀 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커피를 마셨다든지 이런 후천적으로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걸 이후에 방지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팁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물론 뭐 외인성인지 내인성인지 이렇게 음.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아, 근데 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을 보면 어느 때부터 웃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거 보니까 네. 그 전에는 그 치아에 대한 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네랄의 침착에 의해서 에나멜층이 맑아서 조금 어두워지는 거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커피, 녹차 뭐 이런 음식에서 오는 착색 부분이라 그러면 미백 치료를 아예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좀 더 하얗게 네. 그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터치업을 잘 쓰셔서 요 조금 밝아진 치아들을 조금 이렇게 다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강 양치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해 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착색이 되는 경우는요, 스케일링이나 이제 치과에서 좀 더 전문적인 클리닝 받으시고 폴리싱 받으시면 좀 더 하얘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치가 됩니다. 네. 혹시 이제 본인이 치아가 좀 더 어두워지는 게 커피 섭를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착색이 될 만한 음식을 많이 드신다 하면 여러 번 이제 구강위생 네. 양치하고 치실 쓰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치아를 조금 더 외인성이 좀 더 오래 치아에 착색이 되는 걸 침착이 되는 거를 좀 방지하도록 네. 구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예를 들면 내인성과 외인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흡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정말 정기적인 그런 스케일링이든 클리닝 또 양치질 제일 네. 중요한 이 부분을 혹시 잘 빼놓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고 치과에 또 연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끝으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무래도 양치질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흔히 치석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누런 치아와 또 치석과의 관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치석은 이제 조금은 다른 침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까 외인성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강 세척제 오래 사용하면은 이제 브라운 컬러로 착색이 되는데 이거는 왜 어떤 착색 같은 그런 물질이 붙는 겁니다. 요 부분은 양치 잘 하시면은 사실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구강 세척제를 양치 다 하고 구강 세척제 쓰시면은 더 많이 침착이 되고요. 네네.
구강색칠제를 먼저 쓰시고 양치를 잘 하시면 안 생깁니다. 오. 치석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치석도 이 플라그라고 하는 그런 외인성 인자가 치아에 딱 붙어서 굳게 되면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에서 붙은 거니까 이 부분이 변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치아 이렇게 잇몸이나 잘 닦여지지 않는 곳을 따라서 어떤 경우는 까맣게 끼기도 하고요. 잇몸 밑에서는 좀 까매지고요. 잇몸 위쪽에서는 조금은 좀 약간 노랗고 꼭 이게 조금 미세게 그런 어떤 치아 색깔하고는 조금 다르게 색깔로 끼어 있습니다. 아, 네네. 네네, 이 정도고요. 이게 변색이나 착색을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누런 치아가 고민이에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변색은 외인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인성은 어쩔 수 없이 보철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백 효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외인성은 많은 부분들이 양치를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인 그런 스케일링이나 검진, 클리닝 이런 거 잘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진 잘 받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박형진 원장님과 연결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714-519-3932 714-519-393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치과는 1031 로스그랜즈 아브 스윗 넘버 104 풀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상담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언제든지 고민 상담이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AM 1190 미주복음 방송 카카오 채널로도 메시지 보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사랑하며 건강을 구하며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